이 콜레스테롤을 가장 올리는 그 식품이 뭐냐면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 궁금증,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나의 심혈관, 뇌혈관을 막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많고, 저희 약국에도 이 스타틴 종류를 처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처방받는 것이죠. 혈압약, 당뇨약과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삼고질환에 대한 처방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뇌를 구성하고 근육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도 심혈관 질환이 걸리지만 너무 낮아도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기에 HDL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LDL 콜레스테롤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은 라지 사이즈 LDL 콜레스테롤, B타입은 스몰 타입의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에다가 콩하고 조를 가지고 체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콩은 위에 남고 조는 밑으로 빠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큰 사이즈의 A타입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으로 잘 침투를 못하고요. 작은 사이즈가 혈관 안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가 위험한 것이에요. 다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이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도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에서 이것이 산화가 되면은 이것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거품세포가 되고, 이것이 쌓이면 죽상동맥경화가 되어서 뇌혈관, 심혈관을 막게 되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왜 높아지는가? 우리 혈관벽에 상처가 있을 때 콜레스테롤이 그 상처를 복구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그 염증과 상처가 복구되지 않거든요. 우리 몸에 염증이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출 것이 아니고 염증의 원인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저희 책에서 많이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라지 사이즈 LDL 콜레스테롤, 스몰 사이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B타입 콜레스테롤은 누가 생기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것은 유전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이 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더 많이 걸려요. 당뇨병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더 취약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의 LDL 콜레스테롤을 가진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가계적으로 심혈관, 뇌혈관이 잘 생기는 사람은 아마도 B타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30대, 40대부터 벌써 콜레스테롤 약 먹고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의사분들이 제시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켜가지고 스타틴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그 수치를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해서 수치가 올랐네, 약을 또 높여서 먹어야 되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스타틴이라는 것은요, 콜레스테롤의 합성 단계를 차단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가 생성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스타틴 종류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에는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하면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간에 부담이 돼서 간에 부담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타틴을 너무 고함량 먹으면 몸에도 부작용이 날 뿐더러 심혈관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틴을 먹었는데, 이 스타틴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의 합성도 저하되지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좋은 항산화제의 합성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코엔자임 Q10은 심장이 많이 뛰기 때문에 거기에 활성산소가 발생하잖아요. 그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심장이 많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다 보면은 코엔자임 Q10도 줄어드니까 심장병 오히려 생기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틴을 적당히 드시고,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지 않고 계속 리피트 처방을
20ml 처방받으면 계속 20ml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다면 10ml로 좀 줄이고 이렇게 저함량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음식 되게 생각할 때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엄청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돼지고기 삼겹살은 의외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었어요. 포화지방산은 LDL도 올리고 HDL도 올린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에 들어있는 LDL은요, 사이즈가 큰 A타입의 LDL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위험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요. 의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목하는 것이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노년기에 근육을 위해서 굉장히 아미노산 보충으로 계란을 많이 먹는데 콜레스테롤 올라갈까 봐 굉장히 걱정하시죠. 멕시코 사람들은요, 하루에 1인당 계란을 5개 먹는데요. 그러면 5, 6인이면은 그 가족이 하루에 한 판씩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 멕시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당 지수라고 GI 지수가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지수, CI 지수가 있거든요. 계란의 CI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요, 새우, 그 다음에 오징어, 그다음에 가재 이런 거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은 오징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도 조금 심혈관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우나 오징어의 CI 지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을 가장 올리는 그 식품이 뭐냐면은 액상과당과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 간이 굉장히 똑똑해요.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음식을 먹는다고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간에서 요거를 고려해요. 많이 먹었네? 내가 조금만 합성해야지. 어떤 그 채식주의자는 콜레스테롤 음식을 적게 먹었잖아요. 적게 먹었구나. 많이 합성해야지. 이렇게 간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은 것을 고려하는 그 퍼센트는 20%밖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간에서 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액상가당을 먹었을 때는 어떠냐면은 간에서 액상가당이 먹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액상가당을 많이 먹어도 간에서는 합성할 거 그대로 합성한다. 그래서 액상가당이 위험한 것인데요. 액상가당은 현대인의 그 식품 첨가물에 거의 다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 과자, 제빵류, 케이크 이런 것에 전부 다 들어가는데요. 액상가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옥수수 전분은 거의 100% 포도당이거든요. 이 옥수수 전분을 효소 처리하면 50% 정도가 과당으로 바뀝니다. 이게 액상가당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포도당보다도 당 지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당 지수가 낮으니까 안전한 식품이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적당한 단맛을 주면서 당 지수도 낮기 때문에 모든 식품 첨가물에 거의 다 들어가서 현대인의 단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과당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포도당이 되어야지 에너지원이 돼요. 포도당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ATP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과당은 간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럼 내가 먹은 액상가당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간으로 다 들어가서 지방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좋고요. 또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왜 액상가당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냐면 포도당과 과당의 구조식은 비슷한데요. 벤젠고리를 보면은 포도당의 벤젠고리보다 과당의 고리가 잘 열려요.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당의 벤젠고리하고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당 독소를 잘 만들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끈끈한 당 독소가 돌아다니면서 적혈구하고도 결합하고 효소 호르몬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당분하고 단백질이 결합해서 우리 몸을 다 끈끈하게 당화시키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만의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상가당을 많이 먹으면 당뇨 합병증이 더 많이 올 수 있다. 비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제를 많이 한 단순 탄수화물, 흰쌀밥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지방으로 쌓이고 이것이 중성지방이 되어서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의외로 커피가 있습니다. 조각 케이크 한 잔하고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즐기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한국인의 어떤 그 트렌드랄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카페인 에시드라는 것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가 들어있고요. 카페인은 각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커피를 먹게 되면 굉장히 공부도 잘 되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카페스토리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가지고 쓸개즙으로 배설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의 효소를 이 카페스토리 저해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지나치게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커피를 마시는 게 좋으냐? 바로 거름망에 걸르게 되면은 그런 커피를 먹으면 카페스토리 걸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의 테이크아웃 커피는 이렇게 거름망을 거르지 않은 커피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면 거름망에 먹는 커피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오른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마시고 조각 케이크 마시고 이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스타틴이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은 염증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세포막을 이루는 지방산을 교정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지방산을 교정하느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것을 오메가3로 교정하고, 요즘에는 고순도의 감마리놀렌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영양소로서 나의 염증이 많은 세포막이 교정되기 때문에 염증이 덜 생기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해지는 일이 적기 때문에 영양소 요법으로서 내 건강을 챙기고 스타틴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